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2019년도 내년에 있을 시카고 시장 선거가 생각보다 좀 복잡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전 경찰국장이었던 게리 맥카티가 어제 공식적으로 시카고 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카고 교장협회 회장인 트라일 라라비아, 그리고 비즈니스맨인 윌리 윌슨, 기술산업사업가인 닐 세일스 그리핀 등이 출마를 선언했고, 또 지금 출마를 고려 중인 사람들이 있는데 전 시카고 퍼블릭 스쿨의 CEO였던 폴 벨러스, 그리고 쿡 카운티 커미셔너인 브리짓 게이너 등이 이 출마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시장 선거에 후보가 여럿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년 시카고 시장 선거에 대한 전망, 그리고 게리 맥카티의 출마의 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리 맥카티가 어제 출마에 대한 동기를 밝히면서 세금, 경제, 교육, 범죄 모든 면에서 시카고가 지금 전국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전제를 하면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 나의 출마의 이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2015년도 12월에 당시에 큰 소란을 일으켰던 라쿠인 맥다놀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라마 매뉴얼 시카고 시장으로부터 파면을 당한 장본인입니다. 그는 내년도 시장 출마의 동기가 라마 매뉴얼 시장에 대한 복수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강한 부정을 했습니다. 그의 동기는 가장 위대한 도시인 시카고의 방향을 바로 잡아서 회복하는 것이고 이것이 공복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아주 모범적인 답안으로 그의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게리 맥카티의 시카고 시장 출마를 보는 시각은 복합적입니다.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또는 그럴듯한 일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모두 있습니다. 우선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가 상대해야 될 라마 매뉴얼 시장은 미국에서 가장 노련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연방 하원 의원을 역임했고 화이트하우스의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카고 시장으로 2011년도에 취임해서 2선을 이미 역임했고 세 번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맥카티의 선거 자금이 넉넉치 않을 것이다. 또 자신의 재력도 변변치 않다 하는 지적을 하고 있고 선출직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고 범죄 이외의 다른 업무에 대한 경력도 없다 하는 것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쿠인 맥다놀 사건으로 시카고 흑인 커뮤니티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 그의 뉴욕 경찰 부국장 경력 때문에 당시 시장이었던 루디 줄리아나와의 친분이 너무 가깝다. 이것도 부정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루디 줄리아니는 도널드 트럼프와 가깝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시카고와 앙숙인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명예의 거리 팻말을 시카고 시의회가 떼어내서 어디엔가 집어던진 사건이 있고 트럼프의 유세 시에 거센 시위 때문에 그가 주랭랑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끝이 한참 있는 트럼프에게는 시카고가 오랫동안 불편한 대상으로 남게 될 것이고 동시에 시카고도 줄리아니와 트럼프를 불편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의 가능성에 점수를 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의 지명도가 높다는 점인데 20여 년 동안 뉴욕, 그리고 시카고 큰 도시의 경찰 최고 간부를 역임했다는 그런 점이 지적이 됐고 특히 9.11 당시에 뉴욕 경찰의 부국장을 역임하면서 당시에 루디 줄리아니 시장과 그라운드 제로에서 활약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랜 경찰 총수 경험 때문에 언론을 상대하던가 시민들을 상대해서 소통의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장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 그의 범죄 척결에 대한 작전이
뛰어난 기록을 갖고 있다는 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게리 맥카티의 라마 매뉴얼 시장에 대한 반론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그가 2015년도 12월에 퇴임한 이후에 시카고의 살인사건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약 1,400건이나 됩니다. 그는 그의 재임 시절에 살인사건 숫자가 1960년대 숫자로 낮추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은 그의 재임 중에 2011년도에 살인사건이 525건, 2012년도에 505건, 2013년도에는 415건 계속 내려갔습니다. 지금보다 현저하게 좋은 기록입니다. 시카고의 최근의 기록을 보면 2016년도에는 살인사건이 762건이나 되고 2017년도에는 650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 범죄와 관련해서 시카고 시장이 경찰을 너무 정치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의 책임을 혹독하게 물어서 시민들의 마음을 좀 잡으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맥카티는 이것이 최선책이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범죄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지나친 정치적인 처벌이라든가 인사를 통해서 경찰의 사기가 떨어지고 또 훌륭한 경찰들이 퇴역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카고의 세금, 너무 높은 것은 뭐 세상에 다 아는 일입니다. 공무원 연금 부족 등으로 세금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이래서 결국 시카고를 떠나는 시민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4년째 계속 증가했는데 이들이 떠나면 그만큼 세수가 감소되니까 그야말로 이것은 악순환이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안 올리고 세수 중대를 한 방법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그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정치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즉 시카고 북부 부유층 지역에서 세금을 더 거두어서 저소득층 지역으로 재분배를 하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보통 이런 발언은 정치적으로 타부시되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슴지 않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시카고의 Sanctuary City 선언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동의한다는 겁니다. 불법 이민자라고 할지라도 범죄로 기소가 되고 처벌을 받은 이후에 추방이 되는 것이 옳다. 무분별한 추방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 라마 매뉴얼 시장이 지난 2015년도에 재선 선거 시에 생각보다 큰 고전을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 투표 시에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해서 차점자인 추이 가르시아와 런오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정치적인 기량에도 불구하고 시카고의 시정이 그만큼 복잡하고 어렵고 또 그래서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당시에 라마 매뉴얼 시장이 가르시아는 360억 달러나 되는 시은퇴연금 부족분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추격을 따돌렸는데 게리 맥카티도 선출직 또는 행정 경험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전략으로 라마 매뉴얼이 공격을 하면은 그의 방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맥카티의 반격 요소도 있습니다. 14억 달러나 되는 엄청난 세금 인상보다는 범죄를 줄이고 학교를 바로잡고 총기 사건을 줄이고 그래서 시카고의 인구 감소를 막는 것이 더 급선무다. 이런 주장을 계속 펴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카고의 세금은 계속 올라가고 범죄는 줄지 않고 교육은 더 열악해져 가고 있고 인구는 줄고 그래서 누군가가 묘안을 내기는 내야 할 때가 한참 지났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3월 22일) 목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새벽 자살한 텍사스주 어스틴 연쇄 폭파범 마이크 앤소니 콘디스의 집에서 영상 고백 녹음이 발견됐습니다. 브라이언 맨리 어스틴 경찰국장은 콘디스의 휴대전화에 25분짜리 영상 고백 녹음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멜리 국장은 녹음 내용은 문제가 있는 젊은이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자기 개인적 삶의 시련에 대해 말한 것이라며 테러나 증오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안보위원회 소속 마이클 맥콜 하원 의원은 콘디스의 집을 수색한 결과 추가로 주소가 적힌 범행 표적 리스트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어제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기꺼이 이번 파문과 관련한 의회 증언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커버그 CEO는 어제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한 영국 데이터 분석 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를 지나치게 신뢰했다며 돌이켜 생각해보면 명백한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저커버그 CEO는 앞으로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직접 정보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구축하고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앱들이 무엇인지 고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을 비롯해 북동부 지역에서 때 아닌 폭설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에서 5년 연속 겨울에 최소 30인치 이상 눈이 쌓인 것은 138년 만에 처음이라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폭풍으로 인해 수천 편의 항공 스케줄이 취소되고 동부 일대 학교들이 수업을 중단했으며 직장인들은 조기 퇴근하기도 했습니다. 뉴저지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보스턴과 필라델피아, 롱아일랜드,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도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롱아일랜드에서는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해 51살 여성이 사망했고 5명의 다른 여성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이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과 대통령 대면 조사 시 질의할 4가지 주요 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언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특검팀은 우선 대통령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016년 6월 트럼프 타워에서 러시아 정부 측 변호사를 만난 것과 관련한 성명서를 작성하는데 대통령이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 이 만남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 소식통은 코미 전 국장과 플린 전 보좌관 관련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원이 오늘 2018 회계연도 남은 기간 동안 연방정부가 사용할 1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초당적 예산안을 표결합니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모든 것이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오늘 오전 절차 투표를 한 다음 오후 12시 30분에서 1시 30분 사이에 아마도 예산안 표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회는 이 예산안을 내일 자정까지 승인을 받아야 올해 들어 3번째 정부 셧다운을 피할 수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18선거구의 하원의원 특별선거에 출마했던 공화당의 릭 사콘 후보가 어제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 만에 민주당의 코널렘 후보에 패배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카고 인구가 3년째 계속 감소했습니다. 센서스 뷰로에 따르면 2017년 시카고 인구가 13,286명이 줄었습니다. 이는 3년 연속 감소를 의미합니다. 한편 쿡카운티 인구도 2017년도에 역시 2,093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윌, 케인 카운티 등 시카고 인근 카운티 인구는 다소 증가했습니다. 게리 메카시 전 시카고 경찰국장이 어제 내년도 시카고 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는 락퀸 맥다널 사건으로 이메뉴얼 시장으로부터 2015년에 파면됐었습니다. 메카시는 세금, 범죄, 교육 문제 등을 개선해 시카고를 살리겠다고 출마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의 출마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긍정과 부정, 복합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NCAA 토너먼트 로율라 대학 남자농구팀이 오늘 16강전에 출전합니다. 로율라 팀은 1, 2차전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둔 후 오늘 스윗 16 게임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경기는 CBS2가 저녁 6시부터 중계합니다. 말치 매드네스로 불리우는 이 대학 농구 토너먼트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스포츠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은 가운데 아침 공기는 쌀쌀하지만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48도, 밤 최저 29도. 내일도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낮 최고 43도, 밤 최저 34도. 토요일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오전 한때 약한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41도, 밤 최저 28도. 주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44도, 밤 최저 31도입니다.